네, 안녕하십니까. 저 피기사 조용훈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3D 비전으로 이제 어떻게 로봇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컨퍼런스 연사로 참석을 했고요. 저는 피기 코리아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피기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그래도 요즘은 한두 분씩 이렇게 계시던데 제가 여기 온 지 올해로 한 연차 6년 정도 됐고요. 회사도 저희가 실제로 시작한 건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조업에 실제로 현장에 많이 적용이 돼 있고 뒤에 이제 어떻게 현장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저희 회사는 유럽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피깃은 벨기에에서 시작을 했고 그 전에 저희가 2010년부터 인터모델릭스라는 회사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밑에 로봇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로봇에도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프로젝트화해서 로봇에 탑재해서 뭔가 사용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비피킹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2014년쯤 진행을 해서 회사에서 비피킹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걸 성공적으로 종료를 하고 시장을 조사해 보니 이 산업이 엄청 지금까지 로봇이 많이 들어가지 못한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그 사진에 있는 이제 창립자 3명이 이제 회사를 창립해서 이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크게 로봇의 눈을 달아준다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3D 비전을 이용해서 로봇의 눈을 달아주는데 여기 보이시는 그 저희 카메라가 SD2 카메라, MHD 카메라, XLHD 카메라로 해서 3개의 카메라 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드는 방식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스테레오 방식의 카메라를 TOF 타입의 카메라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타입의 카메라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고 각 그 사용하는 제조 현장에 사용해야 되는 저희가 봐야 될 제품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그 제품에 따라서 이제 카메라를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최대 강점은 저희는 소프트웨어가 저희의 최대 강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이제 시작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비전을 실제 현장에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전 엔지니어가 현장에 와서 이제 실제로 이 모델을 등록하기 위해서 카메라로 찾고 이 모델에 최적화하기 위한 코딩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 코딩을 하고 이 모델이 바뀌었을 때도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저도 원래는 로봇 엔지니어였고요. 생산 기술을 했었고 로봇 엔지니어도 했고 지금 이제 로봇 비전 엔지니어로 로봇 비전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로봇 엔지니어일 때 이 비전을 받아서 제가 스스로 혼자 이제 데모를 하고 뭔가 제품을 저희 시스템에 같이 넣어서 판매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로봇 엔지니어가 비전을 사실 쓴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봇 엔지니어는 그냥 로봇 프로그램을 잘 짜고 PLC랑 통신 잘하고 하는 형태로 하고 비전 엔지니어는 비전에서 하는데 비전 엔지니어 없이도 할 수 있게끔 편하게 돼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되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같이 조인을 하게 돼서 한국 지사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UI인데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화면은 실제 결과 창입니다. 그래서 위에 2D, 3D 포인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화면이 탭마다 누르게 되면 2D 이미지, 3D 포인트 클라우드 이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영역의 포인트 이미지,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9, 10에서 순서가 나와 있잖아요. 저 순서대로 3D 화면이 보이고 저 자세를 어떻게 로봇이 취하는지까지도 저희가 실제 화면상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화면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설정창이고요. 설정창도 똑같이 셋업, 디텍션, 피깃이라고 하는 저 탭마다 순서대로 지금 보시면 디텍션 탭에 1, 2, 3, 4 해서 카메라 세팅하는 방법, 그
그 다음에 모델을 등록하는, 정의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저 1, 2, 3, 4를 눌러가면서 순서대로 그냥 마우스 클릭만 하면 그 현재 씬에 맞는 최적의 카메라 세팅과 모델 등록도 CAD 파일 등록하거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를 등록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모델을 쉽게 등록해서 어디를 잡을지도 저희가 마우스 드래그로 해서 내가 잡고 싶은 위치를 등록할 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앞서 말씀드린 저희 강점은 이제 이 소프트웨어인데, 그래서 저희가 보통 지금 현장에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자동차 쪽 아니면은 자동차 부품사, 그 다음에 공장 물류 작업하고, 여기 창원에는 여기 LG 전자 쪽에 저희 그 냉장고 도어 조립하는 이런 쪽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서 지금 작업을 할 때 가장 좋은 건 창원 쪽에 이제 저희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부품의 그 모델의 교체 주기가 엄청 짧잖아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제품을 모델이 추가되는데, 저희가 현장에 들어가서 한 번도 작업한 적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는, 설치할 때는 되게 고생해서 작업을 다 해놨어요. 근데 그 뒤에 그 설치하고 나서 모델이 추가될 때는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분들, 뭐 생산 기술분들, 아니면 PM분들, 그다음에 아니면 거기 현장에 있는 로봇 엔지니어 분들이 직접 모델 등록하고 이제 그 모델을 추가하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델 변경 추가하는 게 쉽거든요. 그래서 필기 엔지니어가 실제로 현장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인을 돌리다 보면 카메라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사람이 실제로 뭔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다 카메라를 치거나, 로봇 작업하다가 떨어져서 카메라를 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카메라가 원래 위치 대비해서 틀어진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카메라가 이미 틀어졌기 때문에 로봇이 자기 위치로, 내가 원래 꽂아야 될 위치로 가지 못하고 캘리브레이션이 틀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완료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틀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빠르게 조치를 해야 라인을 다시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캘리브레이션 하는 작업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지금도 자꾸 이제 여기가 창원이라서 벤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로봇 툴에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를 달아놓고 카메라를 바로 뭔가 장착이 되지 않았다는 알람이 뜨면 바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완료하는 데는 1분 이내로 작업이 완료가 되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하고 나서 처음 이제 엔지니어가 와서 수동으로 한번 장착하는 거 확인하고, 장착이 되면 다시 라인을 돌리는 형태로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체 백업 보고하는 기능은 뭐 당연히 라인을 돌리려면 있어야 하는 대부분 기능이라서 그렇고, 저희가 공급하는 제품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 저 프로세서하고 카메라, 그 다음에 저기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 그 다음에 ROI 플레이트 해서 저렇게가 이제 저희 제품의 구성이고, 그 다음에 로봇이랑 통신하기 위한 케이블, 카메라 통신하기 위한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진짜로 제대로 적용하기 시작한 건 한 6년 정도 됐고요. 한국에서도 판매가 꽤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동안 저희 갖고 있던 많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로봇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서 하는 작업이 만약에 픽앤플레이스 작업이다라고 하면 픽앤플레이스 엔진을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샌딩하는 작업이다라고 하면 샌딩 전용 엔진을 사용하게끔, 그래서 저희 엔진 또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D, 3D 포인트 오브젝트에서 그 화면으로, 그래서 설정창에 있는 모든 작업을 끝나고 탐지를 하면 저런 식으로 제일 오른쪽에 1, 2, 3, 4, 5, 6, 7, 8, 90으로 해서 물건을 어떤 포인트부터, 어떤 물건부터 꺼내야 할지 내가 설정한 거에 따라서 꺼내는 방법과 순서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빔피킹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빔피킹만 설명을 드렸는데 나머지는 뭐 샌딩이나 실링이나 뭐 용접이나 이런 건 너무 직관적인 작업이라서, 빔피킹 할 때 중요한 건 실제로 빔 안에 담겨있는 모든 물건의 자세를 분석을 하고, 이 물건 중에 내 지금 툴이 이걸 잡아 나갈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로봇한테 좌표를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작업인데 이 작업을 제가 작업하기로 제가 제일 잘합니다. 한지도 제일 오래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현장에 가장 많이 지금은 이제 로봇 가이던스 쪽도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도 저희 매출의 한 50% 정도는 이 빈비킹이 저희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비전, 피깃에 대한 세팅을 다 끝내고 나면 이제 피깃은 카메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로봇의 자세, 지금 등록돼 있는 툴의 충돌 등을 가지고 물체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카메라로부터 그 카메라까지의 거리는 이제 저희는 알고 있죠, 피깃은. 근데 그 피깃이 카메라가 알고 있는 그 데이터를 로봇으로 보내줘야 로봇이 이동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로봇 베이스 좌표계로 변환하기 위한 그 캘리브레이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작업은 아니고 로봇과 카메라의 캘리브레이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로봇이 달려있는, 카메라가 로봇에 달려있는 경우하고 카메라가 로봇의 바깥에 달려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이유는 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봇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고정을 하게 되면 그 작업을 완료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카메라부터 오브젝트까지의 거리는 피깃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지부터 카메라까지의 거리는 모르는 데이터고 그 다음에 베이스부터 플랜지 혹은 툴까지의 거리는 로봇에서 알고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로봇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이 모든 데이터를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행렬 계산을 해서 베이스부터 오브젝트까지의 거리로 해서 로봇한테 전달하면 로봇은 그 위치로 가게 되는 겁니다. 로봇은 사실 모르죠. 피깃이 알고 있는 거죠. 여기 가면 충돌하지 않는다는 피깃이 알고 있고 로봇은 그 위치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또 중요하게 된 건 이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차가 있잖아요. 우리가 찾는 카메라의 오차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로봇이 반복 정밀도 오차도 있을 거고 위치적 확보 오차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을 때 가장 오차가 큰 건 로봇에서 잡는 툴 데이터가 가장 오차가 큽니다. 카메라 사실 정밀도는 마이크로 단위일 거고요. 그 다음에 로봇 카메라 캘리브레이션도 0.5mm 이내로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로봇의 반복 정밀도 또한 요새도 0.06, 큰 로봇 해봤자 0.2mm 이 정도인데 로봇에서 툴을 잡을 때는 뾰족한 툴을 두고 이렇게 5자세를 움직여서 엔지니어가 잡는 걸 혹시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 오차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빈비킹을 사실 툴을 좀 더 러프하게 유연하게 잡아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로봇 툴을 캘리브레이션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캘리브레이션 하는 그 영상이고요. 그래서 로봇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은 저렇게 지금은 카메라가 로봇에 달려있죠. 그래서 제가 10자세는 저희가 예제작을 로봇별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자세를 위치를 등록을 해놓으면 그 등록을 하게 되는데 기준은 4가지 자세는 X, Y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고요. 다음 2가지 자세는 로테이션에 대해서 하고 다음 4가지 자세는 R값에 대한 값을 이제 습득을 해서 총 10가지의 자세로 로봇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뒤에 저렇게 시계를 달아놓은 이유도 원래는 저희가 처음에는 5가지 자세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 5가지 자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조차도 캘리브레이션 오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10가지 자세로 하고 그 한 씬에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그 카메라의 촬영 횟수도 늘려서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도 좀 수정을 하고 그래서 정밀도를 많이 현재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로봇 플랜지부터 카메라까지의 거리를 계산해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효성 검증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라인을 돌리다가 2시간에 한 번씩 혹은 시업 전에 한 번씩 캘리브레이션 위치를 가서 유효성 검증을 하고 나면
라인을 돌리기 전에 저희가 이게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오차 이내로 들어오면 작업을 라인을 그대로 돌리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피깃이 어떻게 사용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피깃 썼을 때의 이점이 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비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3D 비전이고 코딩이 없기 때문에 대상물을 추가 변경하는 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유지보수하거나 저희가 사실 현장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저희가 어레인지 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운타임도 최소화되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로우 카메라 텔레비전도 짓고 그리고 지금은 많이 2D 비전도 많이 좋아져서 외부 조명 장치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도 많은데 저희는 실제로 저희가 빛을 쏘고 그 빛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햇빛이 직사광선으로 저희 물건을 쏘지 않는 이상은 크게 외부 외란 이런 조명 변경에 대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하는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에 들어가면 기존에는 로봇이 원래 티칭하는 대로 움직이던 게 저희가 이제 물건을 찾아서 뭔가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찾아서 서브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의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ROI가 그러니까 투자비 회수 기간이 많이 단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도 물론 ROI가 중요하지만 지금은 현장에 사람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로봇을 추가하는 경우가 의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화는 크게 이렇게 직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공정은 아닌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그 솔루션이 빔피킹입니다. 그래서 빔피킹이라고 하는 작업은 무작위로 적재된 혹은 이제 반정렬된 제품을 꺼내서 기계에 투입하는 공정이 이제 프로세스인데요. 그래서 이 공장에 있는 작업하시는 작업자분들 중에 38%의 분들이 이 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이 안경환처럼 무작위로 적재된 제품을 꺼내서 뭐 프레스가 됐든 기계가 됐든 정렬을 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저 작업을 비전과 로봇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실제 저분은 이제 기계 여러 대를 오퍼레이팅하는 오퍼레이터의 역할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 회사에 처음 이제 시작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로봇에 눈이 달리고 뭔가 로봇이 기존에 티칭했던 대로가 아닌 뭔가 유연한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모델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이런 작업들을 이 흐름 라인에서 이 작업자와 작업자 중간 사이에 끼어서 뭔가 로봇이 작업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새는 예전에는 저희가 8:2 수준의 이제 빔피킹과 로봇 가이던스, 디팔레타이즈의 이제 매출이 나왔다면 지금은 거의 5:5 수준의 매출로 바뀌었습니다. 가이던스 쪽도 많이 매출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 빔피킹은 저희 그 무작위로 적재된 제품이고 사례를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저기 뒤에 배포 자료 다운받아 가시면 저 유튜브 클릭하면 이 똑같은 영상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가 가능한 거는 유튜브 링크를 넣어놨고요. 공개가 불가능한 거는 링크를 안 넣어놨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UI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툴을 등록하는 방법, 모델을 등록하는 방법, 그다음에 툴을 등록하고 픽포인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이제 CAD 파일을 등록했을 때는 툴 모델을 가지고 PCB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내가 잡을 수 있는 곳을 그리게끔 하는 것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CAD 파일로 모델 등록하고 이제
내가 잡을 위치에 빈 사이즈를 그리고 툴 모델을 등록하고 TCP를 맞추면 스스로 뭔가 잡아줄 거는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피킹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물건을 잡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플랜지 쪽을 잡으면 바로 슈트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냥 윙 부분을 잡으면 저기 아이들 지구 쪽에 위치 정렬 지구 쪽에 들어갔다가 다시 잡아서 슈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심히 잘 보시면 링 부분을 잡을 때 저희는 아까 픽포인트를 등록할 때 링의 수직 방향으로 들어가게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실 때 보면은 측면에 있는 제품을 충돌하지 않게끔 로봇이 틀어서 잡아 나온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충돌하지 않게끔 잡아 나온 각도도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놔둘 때도 로봇이 그 각도를 고정해서 항상 똑같은 제품 기준으로 똑같은 위치로 가다 놓게끔 자세를 취하고 어떤 픽포인트가 들어오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현재 이제 박스가 비었다라는 신호를 로봇에 보내고 다시 신규 박스로 투입을 요청하거나 비면에 있는 박스로 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이건 이제 볼트 빈피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볼트도 가공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볼트 가공하는 회사들이 보통 실린더 그 원형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강을 가지고 가공기에 넣는 회사들도 있고 해서 그런 빌렛을 핸들링하는 작업도 있고 이거는 이제 자동차 공장에 쓰이는 그 배터리를 체결하는 볼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모하는 영상이고 그때 실제로 들어갈 때는 그냥 잡아서 바로 슈트에 내려놓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볼트가 어떤 형태로 있던지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볼트가 다 끝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구석에 있는 것들도 꺼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석 그리퍼도 저희가 만들어서 이 앞쪽 부분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데모를 했고 저 상태로 실제로 현장에도 툴이 들어갔었습니다. 네, 이거는 요번에 AW 오토메이션 월드에 출품한 제품인데요. 그래서 출품한 제품인데 위에 카메라는 한 대가 있고요. 한 대를 가지고 1번 로봇과 2번 로봇이 각자 한 대 사람의 눈처럼 하나의 헤드를 가지고 두 팔이 하나의 빈에서 꺼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카메라 캘리브레이션뿐만이 아니고 로봇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1번 로봇부터 2번 로봇까지의 거리도 알아야 저희 비전에서 1번과 2번 로봇에 다 똑같이 데이터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캘리브레이션이 적용된 제품. 그 다음에 이렇게 제조 라인에 가보면 완전 랜덤하게 있는 빈피킹만 있는 건 아니고요. 1차 가공이 끝난 제품들은 제품에 손상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저렇게 반정렬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반정렬된 제품도 카메라를 가지고 빈피킹을 해서 작업을 해서 라인에 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도 하나의 툴을 가지고 제품도 꺼내고 이 간지도 드러내고 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를 다 분류를 해서 다 섞여서도 이거를 다 분류해서 집어냈다는 거죠? 딱 섞여서도 분류할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소물 파트 빈피킹 하는 건데 그거 되게 빠르네요? 3D 디자인을 찍고 한번 파트를 이렇게 치죠. 약간 이거 기대하고 이것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파트를 꺼내는 거라서 3D 디자인이라서 시행 오차가 좀 많았습니다. 왜냐면 지그에 로딩을 하는 거라서 한 자세를 취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되나요? 보통은 1분 반 이상 잡았습니다. 로스트가 안 되는 시간 안에 이큰 로봇들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장님, 이 기술을 신기술이라고 들었는데 오지아나 공장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작년에 신기술을 개발을 했고 올해 라인을 저것도 저 공정도 사실 실제 개발은 2022년 정도에 했는데요. 적용은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이유는 공법 승인, 저희도 기술 개발이 다 끝났는데 공법 승인해서 이제 현장에 투입하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렸어가지고 작년에 이제 라인에 투입돼서 올해 세 번째 라인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디팔레타이징 하는 용도인데요. 그래서 공장 내에 이제 물류 자동화하는 것에 쓰이는데 크게는 박스, 포트박스 등의 제품을 꺼내서 디팔레타이징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 작업을 할 때도 저희 3D 디자인으로 해서 디팔레타이징 작업을 하고요. 여기도 이제 여기 여수 화학상관에 이제 들어가서 박스 디팔레타이징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곡물을 꺼내는 것도 이건 플라스틱.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잡아서 갖다 놔두면 밑에서 찢어서 빈 제품을 박스에 투입해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는 이게 외국에만 있는 공정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롯데 칠성이나 이런 곳에 많이 쓰고 있어서 저희도 이거 똑같이 이 영상을 가지고 보여드리고 이제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고 했었습니다. 이건 팩스라서 이건 똑같이 이제 박스 디팔레타이징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박스 디팔레타이징 하는 방법은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찾아서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툴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르시더라고요. 박스 같은 경우에 저렇게 다 흡착 툴을 이용해서 여태까지 사용을 했는데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흡착과 무슨 포크 같은 타입으로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가 있었습니다. 얘는 이제 냉동 창고에 사용하는 거라서 박스가 혹시 습기를 먹어놨다가 녹아버리면 흡착으로 하면 박스만 찢어질 수가 있어서 저런 식으로 그리퍼를 만들어서 현장에 제공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공장 물류인데 이제 토트 박스라고 하는 저 노란색 박스 혹은 파란색 박스들이 이제 들어오면 저거를 꺼내서 컨베이어 단에 해주면 그 바코드를 읽고 물류로 분류해주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에 투입하는 공정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디팔레타이징이라서 저희 비전을 썼고 뒷공정은 이제 팔레타이징이라서 비전을 쓰지 않고 그냥 팔레타이징만 하는 공정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샌딩을 하는 공정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부산지게차 공장인데 샌딩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자동차나 뭐 중장비 다른 곳에서도 샌딩 작업을 도장 공장에 샌딩하는 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도 저희 피깃을 이용해서 자동차의 위치와 도어의 위치 등을 좌표를 형성해서 로봇한테 전달하는 형태로 샌딩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하는 공정인데요. 그래서 앞서 샌딩까지는 제품의 위치를 찾아서 유저 프레임으로 로봇한테 전달을 해주면 로봇이 원래 하던 작업을 유저 프레임을 가지고 변화해서 이제 이동해서 똑같은 작업을 하는 작업이었고요. 이 어셈블리 작업은 비전이 밖에서 보고 있고 모재와 부재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로봇의 TCP를 변경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작업은 조금 원리가 달라서 잠깐 여기 멈추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B 명접 자동화하거나 이런 공정에 보면
H빔도 이렇게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H빔 안에 들어가는 부자재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 부자재가 엄청 다양해서 뭐 지그를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물건을 잡는 것도 어떤 그 특별한 형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규제를 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질 수 없어서 그냥 자석으로 이렇게 꺼내서 작업해서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한번 찍어서 물건이 잡는 위치하고 현재 H빔 위치를 확인해서 똑같은 위치로 들어가게끔 해줍니다. 이게 용접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좌우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위치를 전달을 해줘야지만 이렇게 쏙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현재 창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그 LG전자 라인에 있는 공정인데, 저희도 이제 유튜브를 링크를 받아서 이제 저희가 받아서 편집을 했고, 처음에 이거 2022년인가 할 때 처음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처음으로 제일 많이 들어간 공장이죠. 그래서 10대 정도가 현장에 들어가 있고 한 번에 10대 정도 판매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LG도 처음 쓰는 거였고 저희도 이렇게 대량으로 판매하는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기술 비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비딩을 새 업체에서 해서 저희가 이겨서 이제 라인에 들어갔었고, 도어 냉장고 도어 장착하는 것과 그다음에 볼트 체결하는 공정을 했었는데, 도어 장착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힌지에다가 20kg 정도 되는 도어를 계속 이렇게 장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결국은 성공을 해서 지금 한 12초, 11초 라인으로 계속 돌아가고, 제품 생산을 하신 방식을 로봇으로 작동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서 쾌감을 실현했습니다. 냉장고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포, 소금, 탄소, 물인데 이 4대 핵심 부분에 대해서 따로하는 부분이 가능한데, 소금 비전에 대해서 여기 조금만 지나가면 여기서 비전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도어를 장착하는 지금 이 공정인데요. 비전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힌지를 찾아서 힌지 장착을 하게 됩니다. 저게 공차가 한 0.5mm 정도 안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어서 되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